네, 안녕하세요. 박병찬의 부자병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인이 내 집 마련 특강이라 그래서요. 배가 산으로 가면 되겠나? 올바른 지역 선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점심시간에 고객분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그 고객분의 상담을 토대로 요 강의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 고객분의 사례는 비단 어떤 특정인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의 동일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듣다 보시면 저게 내 얘기구나 하실 것 같은데요. 불인이님과의 대화입니다. 먼저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집을 사려고 알아봤는데요 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뭐 서대문구 홍제동의 아파트는 어떨까요? 강북구 번동의 아파트, 안산시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장위동, 미아동, 용산 빌라도 나오고요. 구로동 나오고요. 관악구 봉천동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나열한 이 지역들의 아파트와 빌라는 오늘 상담하신 우리 고객분 한 분께서 여쭤본 내용입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집을 사려고 알아봤는데 이렇게 막 혼란스럽죠. 이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왜냐하면 그분도 추려서 오신 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저 나열한 것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이 머릿속에 막 입력이 돼 있어서 뭐 뒤섞여서 금매물이 여기였던가 막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집을 사려고 알아보시는 우리 부동산 어린이, 줄여서 불인이님들을 위한 해법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일단 기초가 없고 핵심을 못 짚으면 실패합니다. 이거는 비단 부동산만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주식이든 뭐든 학교 다니도 공부하는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제일 먼저 많이 나온 실수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예산에 끼워 맞춰서 억지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예산에 억지로 자꾸 끼워 맞추는 것들만 찾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우후죽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산은 중요합니다. 다만 예산 다음에 지역이 아니라 지역부터 고르고 예산을 찾는 겁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전에 지역부터 파악하자. 그래서 예산에 끼워 맞춘 매물부터 찾는 게 아니라 지역부터 정한 다음에 나의 예산에 맞는 물건을 선별을 해내야 됩니다. 다음 큰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권역, 뭐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뭐 남동, 이렇게 권역이 있고 그 권역에서 특정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이제 몇몇 역세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역세권 중에서 선택해서 단지를 정해야 되겠고 마지막에 물건. 이 순서를 어긋나거나 역행을 해버리게 되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내가 알아본 게 뭐 이렇게 나의 예산에 맞춰서 끼워 맞춰서 물건을 알아봤다. 근데 그 물건을 알아본 게 내가 2개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3개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10개, 20개, 30개가 되다 보면은 머릿속에 이제 이게 막 엉키고 설켜서 별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권역, 지역, 역세권, 단지, 물건, 이 순서를 여러분 꼭 입력을 해 두셔야만 됩니다. 그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자, 권역별 거점 지역을 파악하고 그 거점 지역을 집중해서 공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북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북권에서 거점 지역은 어디입니까? 모르십니까? 그 누가 모릅니까?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 그 부동산 어떤 그 재테크의 점수가 또 수준이 레벨이 드러나는 건데요. 동북권 거점 3군데 어딜까요? 이거를 척척척 얘기할 수 있으면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담 받을 만한 이유가 적거나 또 상담 시간을 활용하는 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걸러내고 솎아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 동북권 거점 지역 어디입니까? 간단합니다. 청량리, 광운대역, 창동역, 노원역이죠. 끝입니다. 이 거점 자리들이, 권역별로 거점 자리들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예산에만 억지로 끼워 맞춘 매물들과 아파트 단지들을 보시다 보면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이게 배라면 그 배는 산으로 갈 겁니다. 또는 아예 출항 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거점 지역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거점 지역 인근 지역으로 선회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된다면 거점을 파악하고 그 거점에 있는 부동산들이 나의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다면
땡큐고, 그게 어렵다면 거점 바로 붙어있는 인근 지역을 공략하는 게 순서입니다. 자, 이 간단한 순서가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뭐라 그랬죠? 머리 폭발하는 겁니다, 이제. 자, 다음.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별 호재의 경중을 비교합니다. 지역별 호재의 경중을 비교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알아주십시오. 호재가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이거를 많이들 간과하세요. 어떤 거 어마한 거 사서 왔단 말이죠. 근데 딱 들어보면은 이거 왜 샀습니까? 여쭤보면은 그 지역의 호재를 막 저한테 설명하십니다. 여기 뭐가 들어온대요. 여기 뭐가 만들어진대요. 여기 뭐 개발을 한대요. 여기 뭘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재를 막 나열하고, 그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지역에 부동산을 뭐 매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분에게 항상 드리는 말입니다. 호재가 없는 지역은 없다는 것이죠. 서울의 25개 구, 467개 법정동마다 호재는 존재합니다. 호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호재의 중요도, 중요성, 경중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호재가 있다는 사실, 호재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도 호재의 경중이 중요하겠고요. 호재의 경중을 따져서 지역을 선별해야 되고 요약해야 됩니다. 일례로 우리가 이렇게 관심 지역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처음에 보이는 관심 지역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관심 지역들 중에서 추려서 여기를 꼭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타겟 지역이, 이 과정 없이 계속 관심 지역만 모으시다 보면은 머리 폭발하는 겁니다. 일례로 우리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가만히 보면 이 학습지를 이렇게 풀어요.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요. 온갖 학습지 다 풀어요. 이거 저거 다 풉니다. 근데 시험 전날 이렇게 많이 풀었던 문제집을 내가 또는 뭐 참고서를 다 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결국 뭐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뭐죠? 이거 요약해내죠. 시험 전날 이거를 요약한 걸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동산 똑같습니다. 이거를 계속 요약 없이 뻗어 나가기만 하면은 생각만 해도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심 지역들 대상을 펼쳐나갔으면, 어느 정도 펼쳐나갔으면 좁히는 선별 및 요약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이 관심 지역에 포함시킬 때도 방금 첫 번째 배웠던 거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면 구태여 이 관심 지역에 편입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내가 뭘 꼭 사야 되는 그런 부동산보다 사지 말아야 되는 부동산이 무언가부터 아셔야지만 일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망합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많이 던지셔야지만 이 배가 순항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역과 유형의 선택 과정이 지속되면, 방금 한 얘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펼쳐나가기만 하고 요약을 못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지역을 이렇게 물색한 후에 타겟 지역과 단지를 압축을 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거 내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역도 예를 들면 동북권 물었다, 서남권 물었다, 막 서울 물었다가 막 경기도, 인천 섞여 있고, 아파트를 볼까요? 오피스텔을 볼까요? 뭐 다세대 빌라를 볼까요? 단독주택을 사야 됩니까? 이게 다 섞여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토대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자. 그리고 방향을 잡는 기준은 나의 예산은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은 처음부터 예산에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은 요약해내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오늘 오신 분도 30분 상담 시간 동안에 이렇게 펼쳐진 것들을 요약해냈고, 그 요약한 부동산은 제가 아까 뭘 살까요? 라는 질문에서 넣지 않았습니다. 그건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다행스러웠던 건 그분께서 이만큼 펼쳤던, 하도 많이 보셨으니까 말이죠. 그 중에서 괜찮은 부동산이 분명히 그냥 한눈에 띄게 보이는 그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 거점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모르시다 보니까 뭐겠습니까? 뒤죽박죽 섞여서 뭐가 더 좋은 건지 판단이 안 서셨던 거죠. 그래도 다행히 오셔서 오판할 수 있는 거를 줄이고 또 새로운 어떤 전략도 짜시고 그렇게 간 게 참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우리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수익을 목표로 출간한 도서가 아닙니다.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병원비 전액 지원하기 위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주문하는 방법은 우리 부자병법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은 가장 메인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 부자병법을 구독하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시국에 다 어렵죠. 지금 영상 시청하는 분들 중에 누가 행복한 분이 계시겠습니까? 다들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좀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서점으로 구입하셔도 괜찮겠고요. 나는 조금 더 단돈 몇천 원이라도 좀 더 기부를 하고 싶으시다 라면은 꼭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은 구입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놨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과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부자병법은 오늘 영상은 우리 불인이 부동산 어린이님들을 위한 초보자분들을 위한 내 집 마련 실패하지 않는 그런 방향에 입각한 지역 선별법, 머리를 맑게 해주는 지역 선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겠고요. 도서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밤 9시 생방송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오늘 좀 뜻깊은 내용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글을 잘 쓰시는 분이셔서 글을 써주시고, 우리 딸은 어리지만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그림책을 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을 처음에 써서 아픈 친구들을 돕는 게 어떻겠냐라고 우리 딸에게 물었을 때 딸이 흔쾌히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친구들이 병이 나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일입니다. 다만 그림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요, 항상 움직일 때마다 이 스케치북하고 그림 그릴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는 모의품을 바로 그리는 친구인데, 너의 그림이 이제 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부담을 느꼈는지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친구가 그리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고 드디어 이제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픈 한 친구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만은 돕는 김에 더 많은 친구들을 좀 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보다 좋은 우리 부자병법 구독자분들이 단순히 부동산, 나의 수익, 나의 재테크 수단 이거 외에도 이 사회를 위해서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인터넷 서점 구입이 아니라 저희 직접 판매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주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설명이 너무 복잡하다면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왕 돕는 김에 더 돕겠다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구입보다 조금 설명이 복잡하더라도 오늘 드리는 도서 구입 방법대로 구입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 금액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후원입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2만 원 이상. 그리고 방송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2만 원, 뭐 3만 5천 원, 심지어 5만 원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이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이 전문 판매업체가 아닌 상황에서 무려 2,000부를 보내드려야 된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선이 없도록 이 부분을 좀 양해 바라겠고,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이 페이지 내용을 이렇게, 내용도 여러분 좀 읽어 주시고요. 우리 난치병 어린이 친구들을 돕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입 전에 꼭 요 필독 사항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벌써 2020년입니다. 이렇게 해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세상을 이루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친구들입니다. 이 나라를 만드신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이렇게 잘 만든 나라를 또 잘 이끌어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친구들은 저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훨씬 더 어린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부동산 부자병법 구독자분들이 단순히 정말 부동산 중요하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중요한 이유는 돈을 떠나서 그 가정의 가정사를 책임질 만한 큰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쁘시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네, 이해합니다. 다만 소고기가 아니라 삼겹살 우리 그냥 한 번 안 먹으면 됩니다.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